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선의 악이 흔히 많이 쓰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걸 하나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구별을 인정하지 않지만 소구별한 단어 이 정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선의 악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선의 악이 그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기 보니까 선의라는 말이 있고 악이란 말이 보이는데 한자가 요 착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선이다 그러면 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착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민법 용어 중에서 상당히 상반된 용어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의하고 악이거든요. 그래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한 사실을 자, 모른다라고 할까요? 모르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선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선의, 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갑이 아니면 을이 소유자가 아님을 모르고 했다라고 해요. 소유자가 아님을 몰랐다 그러면 선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을이 소유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맺었다. 소유자가 아니람을 알면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니란 걸 알면서 계약을 맺었다. 그럼 이건 악이에요. 모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럼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이, 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이, 악이 할 때에 착하다, 나쁘다 그런 개념보다는 일정한 사실을 아느냐, 악이, 모르느냐, 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게 있냐면 분명히 선의는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모르고 하는데 이 모름에 대해서 과실, 실수가 있느냐, 실수가 없느냐, 또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무과실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무과실이라는 것은 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실수가 없었다 이런 개념이고, 여기는 실수, 부주의가 있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요걸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선의인데 예를 들면 무과실이더라, 선의인데 무과실이더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개념이고요. 만약에 거꾸로 선의이면서 과실이 있대요. 선의이면서 과실이 있다. 선의이면서 과실이 있다면 아마 이것은 알 수도 있었다라고 할까요? 알 수도 있었다. 아마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알 수도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요 차이점, 선의와 무과실이 만나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선의,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예요. 악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떤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는 것과 어떤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실을 아는 거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악의가 된다 이런 의미죠. 어떤 사실을 안다, 어떤 사실을 모른다. 일반적으로 선의, 악의는 도덕적 평가와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특정한 사실에 대한 부지, 모른다, 선의, 안다, 악의 이렇게 기준을 삼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인지 악인지 하고 나올 때 정리가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의사표시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하고 짜고 요 재산을 빼돌렸어요. 이렇게 지금 등기가 넘어온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정어휘 표시 108조에 따라서 무효라 그래요. 무효. 그럼 당연히 요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넘어가야 되죠. 소유권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얘가 무효잖아요. 근데 얘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팔아먹어 버린 거야. 팔아.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요 매수자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산 거지.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선의, 삼자, 병.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소유자라는 것을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샀다 그러면 악이, 병, 삼자가 돼요. 그래서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샀다 그러면 선의, 알고 샀다 그러면 악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민법에서 좀 용어 중에 아주 상반된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선의와 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선이다 그러면 일정한 사실을 뭔가를 모르고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악이다 그러면 일정한 사실을 알면서 그런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의, 악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걸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소급요라고 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자, 소급요하고 들어오는데요. 자, 요 소급요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원래는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급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소급요가 잘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써요. 취소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해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해제, 소급적으로 계약을 무효화시킵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소급요란 거, 자, 취소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자, 갑이 원래 미성년자예요. 자, 이제는 취소 사유 정도는 나중에 외우셔야 되거든요.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 행위,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 요 네 가지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미성년자가 자,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원래 친권자의 법정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유효예요. 유효인데 요 미성년자란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취소를 하면 자, 요게 처음으로 가서 효력을 소멸시킬 거냐 아니면 장래를 향해서 효과를 소멸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취소는 소급적으로 효과를 소멸시켜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소급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급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소급이라는 거는 자, 요거죠. 법률 또는 법률 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이 언제 했어요? 5월 1일. 그래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률 행위를 비롯한 법률 요건도 소급요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급요를 인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제한 능력자, 착오, 그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뭐 한다는 거죠? 취소한다. 취소 보이죠?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 그다음에 무권 대리 행위, 무권 대리 행위를 우리가 추인을 해요. 그럼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거. 원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무권 대리 한 법률 행위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 이거죠. 그럼 추후에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 추인 또는 취득시효도 소급요를 인정해 줘요. 그래서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소급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또 계약의 해제도 소급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소, 해제, 무권 대리 행위, 요 취득시효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 하나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 자, 갑이, 요렇게 을하고, 계약을 맺었다. 언제요? 5월 1일 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취소를 했어요. 그럼 요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요게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 계약시로 가서 요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소급효가 나오죠? 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자,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을이 이렇게 병이란 사람하고 자, 계약을 맺었어요. 5월 1일 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이 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 갑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무권이니까. 근데 누가요? 요 갑이 요 행위를 추인할 수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추인을 했다. 그럼 추인했다면 이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월 1일부터 유효한 걸로 다룰 수 있다. 이게 소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물권법에 가면 취득시효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갑이 점유자인데요. 을이 소유자였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요 을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20년간 왔어요. 요 20년간 점유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정이 돼가지고 받아줬다면 소유권은 이때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점유 개시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요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한다. 요렇게 이야기해요. 소유권 취득은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 능력자 소급, 그다음에 무권 대리 행위 소급, 그다음에 취득시효도 소급, 뭐 이렇게 소급효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법률행위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지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급효를 인정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 무효예요 이렇게 하거나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가 됨으로써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계약도 있긴 하죠. 갑과 을 간에 집을 사는 계약 1억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5월 1일 날. 근데 나중에 채무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매매 대금을 안 줘. 그래서 채무 불이익이 있으니까 나 계약을 해지하겠다. 요 해제라고 하는 거 있죠. 해제도 당연히 이때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소급해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소급효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가장 커요. 소급효가 나오는 거 취소, 해제, 무권 대리, 점유 취득시효. 이 네 가지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뭐 효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있겠지만 일단 처음으로 가서 효력이 나타날 거예요. 소멸의 효력, 취득의 효력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급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효 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꼭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여기 내용에 선의하고 악의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요걸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소급효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는 부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꼭 우리 아까 처음에 취소 있죠. 취소. 여기 취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권 대리 행위 취득시효 해제는 당연히 소급적으로 뭐 취소는 소급적 효력이 소멸된다. 무권 대리는 소급해서 취득한다. 점유취득 20년 등기하면 소급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해제는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좀 짧게 선의, 그 다음에 악의, 소급효 이 정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